네, 반갑습니다. 중간사 400년 헬라 제국과 중간사 5세 오경의 세계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중간사 400년 중간사 400년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을 일컫습니다. 400년 동안 귀한 공동체는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등장, 그리고 헬라 제국의 멸망과 로마 제국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귀한 공동체의 유대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전반 122년 동안은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아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모세 오경의 세계화를 보게 됩니다. 그 후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 셀르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력한 헬라화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러자 유대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시리아 헬라 제국을 유대에서 철수시키고 마카비아 혁명을 성공시킨 하스몬 가문이 왕과 대제사장을 겸하는 하스몬 왕조를 탄생시킵니다. 그러나 80년에 걸쳐 유대를 통치한 하스몬 왕조는 결국 내분으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떼어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 하스몬 왕조의 2인자였던 에돔족인 헤롯은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유대에서 분보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헬라의 통치를 받던 때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해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외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구약 성경의 세계화에 유대 분파가 형성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간사 시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있는 400여 년의 시간입니다. 중간사 400년 기간에 히브리어로 구역된 구약 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다시 세계 공유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르커스 왕조 때에는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여러 분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등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란 지금 했던 말입니다. 다니엘의 제국 변동 밑그림. 하나님의 세계 경영, 세계 권력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 다니엘이 제국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 네 제국의 밑그림을 언제 그렸습니까? 다니엘 7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바벨론, 바벨론 때 이 꿈을 꾸었고 그렸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의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예.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다니엘이 다 그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과 유대인 이렇게. 예, 페르시아 제국, 예,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의 창건자 키루스 2세, 예, 성경의 고레스 왕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지배 방법을 지향하고 오히려 피정복민들에게 일정 범위의 자유를 주는 유화 정책, 관용 정책, 그리고 지방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 회당 중심으로, 제사장 대신 서기관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땅으로 귀환한 후부터는 성전과 제사장, 회당과 서기관이 공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루스 2세의 뒤를 이어 나라를 다스린 캄비세스 2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자 7명의 귀족 대표 가운데 다레이오스 1세, 성경에서는 다리오입니다. 다리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가 페르시아의 찬란한 전성기였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건물들이 세워졌고 각 통치 구역은 조직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든든한 제국의 안정을 기반으로 페르시아는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쳤습니다. 자기들의 영토와 지배 범위를 마게도니아, 즉 유럽까지 넓히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리오스 1세는 그리스 본토를 침략하러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 귀환하고 이후 다시 그리스로 쳐들어갔으나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오스 1세의 뒤를 이어 왕에 오른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왕후의 남편입니다. 다시 그리스를 공격했지만 살라미스의 해전을 포함한 여러 전투에서 또다시 참패함으로써 페르시아의 유럽 정복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3세 때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세계의 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예.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 문명,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그리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자들의 사상과 정신을 기반으로 고도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의 문명이 한창 흥황하고 있던 BC 480년 8월 페르시아 군대가 그리스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테네와 스파르타 및 그리스의 여러 도시가 동맹을 맺어 페르시아의 대군을 맞섭니다. 치열했던 전쟁은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고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는 국력을 키워가는 가운데 그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의 발전된 문명은 이후 서양 문명의 근간이 됩니다. 이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BC 359년경에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의 아버지입니다. 필리포스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야만인이라고 불리던 그들이 오히려 그리스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힘을 키워간 결과 세계의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국가들 패권 이동을 보는 것입니다. 아테네, 그 다음 스파르타, 테베,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 제국입니다.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테스, 이후 성경의 빌립보라고 나옵니다. 이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하여 엄청난 재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자신들을 얕잡아 부었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루어 놓은 필리포스 2세가 갑자기 암살당하자 그의 뒤를 이어 20세의 젊은 왕자 알렉산더가 왕이 됩니다. 그는 강한 패기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거대한 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부친 필리포스 2세가 만들어 놓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BC 334년 겨울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서부와 남부를 점령하고 그 이듬해인 이수스에서 다레이오스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와 접전하여 크게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 후 알렉산더는 곧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성으로 쳐들어가기보다는 방향을 돌려 지중해 해안을 따라 이집트를 향해 내려옵니다. 이집트를 향해 내려오는 도중 알렉산더는 지중해 연안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해상 도시 두로를 점령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두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워낙 영토 자체가 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전쟁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역시 두로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여러 차례 점령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한 알렉산더는 1만여 명의 군인들을 동원해 산에 가서 커다란 바위들을 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바위들을 굴려오라고 한 후에 해변과 두로 사이의 바다를 그 돌들로 메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육지와 섬 사이에 방파제를 만든 알렉산더의 군대가 마침내 두로를 점령합니다. 이전에 아모스와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에게 항복하기를 거부했던 블레셋의 가사의 두로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받아 2달 만에 함락되었는데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는 이처럼 다른 나라들에 의한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BC 322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곳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어느 지역을 점령하러 갈 때마다 각 분야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정복지 문화와 그리스 문화 간의 교류를 시도하고 많은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며 그리스 문화로 정복민들을 개화시켰습니다. 고대 동방의 문명을 가리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시대의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의 문명이 만나서 헬라 문명, 곧 헬레니즘이 형성됩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을 통해 이 문명들이 통합된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집트에서 다시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 페르시아의 4대 수도인 수사, 바벨론, 페르세폴리스의 바사입니다. 엑바타나, 앙메다를 차례로 점령합니다. 이렇게 큰 제국을 만든 알렉산더는 BC 326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인도까지 이르렀을 때 오랜 전쟁에 지친 군인들의 종군 거부로 인해 군대를 돌려 돌아오게 되었고 BC 323년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헬라 제국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알렉산더가 죽자 큰 제국은 그의 7명의 장수에 의해 나뉘어 다스려지다가 권력 싸움에 의해 3명은 도태되고 4명의 장수가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관심은 유대 지역과 연관 있는 프톨레미 왕조에게 모아집니다. 애국을 다스리게 된 프톨레미 왕조에는 셀루커스라는 군대 총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만족하지 않았던 셀루커스는 프톨레미 왕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로 자처하고 나서는 안티고누스를 저지하러 나간 사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확보하고 결국 셀루커스 왕조를 세웁니다. 이때부터 셀루커스 왕조가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를 사이에 두고 북쪽에서는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 헬라 제국을, 남쪽에서는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이 두 나라는 당시 세력이 가장 큰 나라들이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 지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네,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BC 322년 프톨레미 1세는 애굽을 손에 넣고 BC 320년 유대까지 합병합니다. 이때부터 유대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를 122년간 받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왕들은 대체로 석국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렸으며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 계속 자리를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프톨레미 왕조와 세르커스 왕조 사이에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유대는 양쪽 군대의 말발굽에 짓밟히면서 이후 여러 차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와 모세 오경의 세계화. 이집트 헬라 제국 프톨레미 왕조의 두 번째 왕인 프톨레미 2세 때에 이집트 헬라 제국의 수도이자 그들의 자랑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2세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관장인 데메트리우스 파레이우스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장서를 50만 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유대인의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프토톨레미아 2세는 유대로부터 70명의 학자들을 이집트로 직접 초빙해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그들이 각각 다른 처수에 머물면서 번역 작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각각 번역한 모세 오경을 하나하나 모두 검토했는데 놀랍게도 70명의 번역이 모두 완벽하게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모세 오경을 72년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므로 헬라 제국 전역에서 모세 오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 일은 모세 오경이 세계화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숲과 나무 통성경학교 6차 광고입니다.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총 10회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